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20년 4회차 세 번째 시간 기계 유체역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41번 효율 80%인 펌프를 이용하여 저수지에서 유량 0.05m/s로 물을 5m 위에 있는 논으로 올리기 위하여 효율 95%의 전기 모터를 사용했다. 전기 모터의 최소 동력 L은 어떻게 되냐? 효율 두 개죠. 효율은 하나는 펌프 효율 곱하기 또 뭐 전기 모터의 효율 분의 감마 QH 로 QH라고 해요. 감마 QH 로 QV는 F 속도의 개념이고요. 감마 QH가 바로 동력입니다. 동력. 감마 QH를 우리가 다시 쓰면은 감마는 원래 V분의 F죠. W라고 해도 되고요. V분의 W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Q는 AV죠. 곱하기 높이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V하고 요 V는 틀립니다. 요 V는 속도의 V고 요 V는 최적의 V입니다. 요놈은 A하고 H는 V하고 같이 해서 떨어져 나가요. 최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F 곱하기 V, W 곱하기 V가 되니까 바로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동력의 개념이 됩니다. FV가 바로 동력 개념이죠. 감마 QV가 H가 됩니다. 감마 QH가 바로 동력의 단위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 대입하면은 펌프의 효율이 0.8이라고 하고요. 곱하기 전기 모터의 효율이 0.95가 되죠. 감마는 여기서 물이 되니까 감마는 9.8이 되겠죠. 킬로와트로 하면은 킬로와트로 하면은 9.8 감마의 기본 단위는 뉴턴 퍼 9,800이 되는데요. 킬로뉴턴이죠. 킬로뉴턴 퍼 메타 3성 이렇게 됩니다. 킬로뉴턴 퍼 메타 3성. 이게 감마예요. 그러니까 감마는 9.8로 하면 되겠죠. 물이니까요. 곱하기 유량 Q는 봅시다. 메타 퍼 세카로 나와 있네요. 유량이. 기본 단위가 맞춰져 있죠. 왜 킬로와트의 단위는 킬로줄 퍼 세카니까 0.0으로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H가 5m라고 했네요. 5m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곱하기 동력은 몇 킬로와트이냐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9.5, 0.05, 5고요. 0.8, 0.95 됐죠? 3.2kW가 나네요. 3.2kW. 이건 계산기 튕기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그림에서 입구 A 쪽에 공기의 압력이 3 곱하기 10의 5성이라 했네요. 10의 5성 파스칼이라고 했습니다. 압력 PA 압력이 그런 거죠. PA는 온도가 20도씨, TA 온도가 20이라고 했습니다. 20이니까 20도C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겠죠. 속도 VA가 5m/s. B 쪽에서의 공기의 압력, PB 압력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파스칼. 온도는 TB 온도가 20도씨면은 출구 B에서의 속도 VB는 얼마이냐? 모든 이것은 단 압력은 모두 절대 압력이며 공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한다.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m도트는 로 AV라고 이렇게 해놔놓고 풀어놓는 게 낫겠네요. m도트는 뭐다? 로 AV. m도트는 킬로그램 퍼 세카 이렇게 단위 시간당 질량을 m도트라고 해서 m도트는 로 AV. 질량 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m도트를 로 AV로 놓고 풀면은 예, 로 대신에 우리가 풀는 P는 로 RT로 해서요. 로 RT로 해서 로 대신에 풀 수 있죠. 로를 풀면 RT분의 P로 해가지고 풀면 되니까요. P1, P2 압력을 PA, PB 압력을 로로 해서 풀어내고 속도의 개념이 있고요. A라는 것은 이 최적의 개념입니다. 이 최적은 우리가 A는 여기 최적 20cm일 때하고 10cm일 때 최적을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V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m도트는 로에 m도트에서 m도트 A를 먼저 풀어냅시다. m도트 A는 로 A, AA, VA 이렇게 풀면 되겠죠. 따라서 로 A는 P는 로는 뭐야? RT분의 P이므로 RT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일정이면은 로 값에 의해서 P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로 A를 무슨 A로 바꾸면 돼요? PA로 바꿔도 됩니다. PA, 그 다음에 AA는 AA 단면적을 여기서는 4분의 곱하기 4분의 파이. 이 속도를 물었으니까요. 단위가 메타 단위로 나온 걸로 봐서는 20cm라고 하면 100분의 20이 되니까 곱하기 0.2의 제곱. 이게 바로 A죠. 곱하기 속도 VA를 한번 보죠. VA의 속도는 5m/s 곱하기 5 이렇게 되네요. m도트 B를 보면은 로 B, AB, VB 이렇게 되죠. 로 B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P는 로 RT에서 RT가 일정하니까 로와 P는 로에 의해서 P가 결정되니까 로 B는 PB라고 써도 되죠.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이번에는 0.1의 자성 곱하기 속도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VB 속도라는 거죠. m도트와 이거는 뭐다? 같다고 놓고 풀자는 거예요. 이게 같다고 놓고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 로 AV m도트 A 이꼬르는 m도트 B가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은 요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VB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PA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0.2의 자성 곱하기 5 이꼬르는 PB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자성 곱하기 V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VB를 구하라는 얘기죠. VB 이꼬르는 자 4분의 파이 떨어져 나가는 것 뺍시다. 하면은 VB는 PB분의 PA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0.1분의 0.2의 자성이 되죠.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PB와 PA를 다 알고 있죠. PA와 PB, PB는 얼마다? 2 곱하기 10의
5성이라 했습니까? 10의 5성. 분의 3 곱하기 10의 5성. 곱하기 이 0.1분의 0.2의 자성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요게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겠죠. 우리가 압력 단위가 파스칼 단위니까 여기서 기본 단위는 속도의 단위는 문제 없죠? 파스칼 단위니까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0.1이나 0.2도 메타 단위로 다 바꿔놓은 거죠. PAPB는 어떠냐? PAPB는 파스칼 단위로 나타나 있고요. 온도는 여기서 온도가 필요 있나요? 온도는 필요 없네요. 그죠? TATB 온도가 20도, 20도 나와 있는데요. 온도에 가는 것은 볼 필요가 없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V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30m/s가 나오네요, 답이. 이 문제를 풀 때는 베르누이 연속 방정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Q1 이꼬르 Q2, A1 V1 이꼬르 A2 V2인데요. 여기서는 밀도 로를 계산했어요. m도트는 로A V로 풀었다는 거죠. 밀도 로는 P 이꼬르 로 RT로부터 푼 거예요. 그래서 RT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절대 압력 공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하고 이상기체로 가정. RT가 일정하니까 P 값, 로 값에 따라서 P 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그래서 m.a하고 요 부분이 a고요. 여기들은 여기 a고 여기 b가 되겠죠. 결국은 m.a=는 m.b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베르누이 연속방. 그러니까 로 a v, 로 a v, 로 a v, aa va=는 로 b ab vb가 성립이 되는 거.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VB의 1을 묻고 있으니까 VB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세변의 길이가 A, A, 2A, 3A인 작은 진균면체, 점도가 U인 유체가 매우 느린 속도로 V로 움직이고 있는데 항력 F는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이럴 때 이 가정을 하는 차원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요 분모의 A, UV에 대한 차원과 분자의 F에 대한 차원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를 뭐로 넣어라? AUV를 분모로 놓고 F로 차원 해석을 합니다. A라는 것은 가속도니까요. 이렇게 쓰면은 메타 퍼 세카의 제곱이요. 점도 U는 로 AV라고 해요. A 뮤 V, A 뮤 V네. 뮤 AV. 잘못 썼네요. A 뮤 V네. A 뮤 V. A 뮤 V죠. FAA라는 것은 AA는 MLT 차원에서 M의 마이너스 1, L의 마이너스 1이 바로 뭐야 하면은 마찰 계수의 차원이죠. 마찰 계수 차원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은 A는 메타 퍼 세카 제곱, 그 다음 V도 곱하기 메타 퍼 세카, 그죠? 그 다음에 뮤는 MLT 차원에서 뮤는 뉴턴 세카 퍼 메타의 제곱. 세카와 메타 제곱 퍼 세카가 아니라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 이거예요. 이 F는 그냥 뉴턴이라고 하면 되겠죠. 왜? 힘 차원이니까. 그 분모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이 옆으로 놓으니까 잘 안 보이죠? S 제곱분의 메타 곱하기 또 분자가 메타 퍼 세카 또 곱하기 뉴턴은 지워지니까 필요 없는데 좋아요. 뉴턴 뉴턴 세카 메타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메타와 메타 제곱 없어지죠? 뉴턴 세카 메타 제곱이니까 뉴턴 세카 메타 제곱. 저 뉴턴 세카 메타 세카 없어집니다. 그러면 분모에 남는 것은 세카 제곱하고 세카 제곱 분의 뉴턴.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면은 세카 제곱 분의 뉴턴 분의 답 뉴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곱하면은 뉴턴분의 세카 제곱 뉴턴분의 세카 제곱 이렇게 되니까 뉴턴이 떨어져 나가면은 세카 제곱만 남는데요. 세카 제곱만 남는데 뉴턴 세카 메타 하고 메타 퍼 세카 하고 메타. A라는 게 메타 퍼 세카 제곱인데 세카 제곱분의 1이라는 상수죠. 이걸 다 풀어내니까 뭐가 나왔어요? 세카 제곱분의 1이 나왔어요. 이걸 푸니까 뭐가 나와요? 세카 제곱분의 1. A, 뮤, V를 다 풀어보니까 세카 제곱분의 1. 이건 상수의 개념이라고 해요. 상수의 개념. 따라서 A, 뮤, AV, 뮤, AV를 F로 나눴을 때 상수가 된다. 답이 이겁니다. 1번. 각각의 단위하고 단위들을 MLT 차원으로 해석해서 상세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세카분의 1은 F의 A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뮤 값이 우리가 여기서 마찰 계수가 아니고요. 점성 계수 뮤예요. 뉴턴 메타 자성 퍼 세카라는 거. 이거 알아둬야 돼요. 뉴턴 메타 자성 퍼 세카. 그리고 여기 A는 그게 아닙니다. 요 A는 뭐예요? 가속도의 A가 아니라 길이 A입니다. 길이 A. 그래서 상수가 되죠. 길이 A입니다. 길이 A. M 차원이에요. M 차원. A.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1이 나와요. 1. 그러니까 상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뮤 V A분의 아니면 A 뮤 V분의 F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된다 그랬죠. 뮤는 뉴턴 메타 퍼 세카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속도는 메타 퍼 세카고 이거는 길이 차원이니까 메타가 되는 거예요. 요 A는 가속도 차원이 아니에요. 메타. 그 다음에 요 N이라는 것하고 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F라는 것은 힘 차원이니까 뉴턴 이거 힘 차원이죠. 딱 떨어져 나가요.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것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보라는 거죠. 세카 제곱분의 메타 곱하기 세카분의 메타 곱하기 메타 이렇게 보는 거죠. 분의 1이라는 뜻이죠. 분모에서 메타 제곱 퍼세카입니다. 메타 제곱 퍼세카. 이건 세카분의 메타 제곱이고요. 메타 제곱 퍼세카. 그러면 요놈 어때요? 메타 제곱 퍼세카. 메타 제곱 퍼세카.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 이거 잠시. U를 풀면 뉴턴
뉴턴 세카 제곱 퍼 메타. 뉴턴 세카 제곱,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 곱하기 뉴턴, 그러니까 뉴턴 떨어져 나가고, 요 위에가 세카 퍼 메타 제곱이에요. 잘못 썼어요. 세카 퍼 메타 제곱.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 유색매, 세카 퍼 메타 제곱. 요거 떨어져 나오고, 요놈 떨어져 나오고 하면 여기 분모가 1이 되죠. 1분의 1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요런 문제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A라는 것은 가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길이의 개념입니다. 그 외에는 바로 A, 2A, 3A라는 세 변의 길이의 개념이에요. 44번, 온도 증가에 따른 일반적인 점성계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점성계수는 온도에 따라서 액체이냐 또는 기체이냐에 따라서 점성계수는 다릅니다. 액체일 경우의 점성계수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점성계수,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상승하면은 어때요? 액체인 경우는 점성계수가 떨어지고요. 기체인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점성계수는 올라갑니다. 요거 액체와 기체 모두 증가한다. 틀리죠? 액체가 기체 모두 감소한다. 틀리죠? 액체는, 자, 점성계수에 대한 변화로 옳은 것은, 온도 증가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상승하면은, 액체는 점성계수가 감소하고 떨어지고, 기체는 증가하는 거죠.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 D와 높이 H인 원통 용기 내에 액체가 가득 차 있다. 액체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요 통에 요만큼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지금 흘러내리는 부분이에요. 흘러내리는 부분. 흘러 넘친다면은 넘치는 부분과 넘치지 않는 부분 기준으로 해서 A와 G의 관계식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통 내의 최적과 서페이스와 그 다음에 최적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의 최적은 넘치는 최적을 VS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넘치지 않는 최적을 V0. V0로 간다 그러면은 넘치는 게 VS는 얼마나? 35%가 넘치니까 100분의 35가 되니까요. 10분의 3.5가 되나요? 10분의 3.5. 똑같은 말이죠. 10분의 3.5 V0 이렇게 되는 거죠. 100분의 35가 되니까 이거는 10분의 3.5가 되는 거죠. 100분의 35. 10분의 3.5의 V0가 된다. VS는 넘치는 부분, 요거는 뭐가 된다? VS가 10분의 3.5 V0. 요거는 넘침. VS는 요거는 원래 최적과 넘침 최적. 원래 최적과 넘침 최적. 이렇게 요 관계식을 먼저 만들어 놔야만 되겠습니다. VS는 10.5 V0다. 넘침 최적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요 최적을 구합니다. 2분의 밑넓이 곱하기 2분의 밑넓이가 D 곱하기 높이 DH. 이렇게 하면 될까요? 최적이니까? 아니죠. 2분의 1에다가 이 최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AH. 2분의 AH가 되니까 A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파이 지름 D니까요. 파이 D 자성 이 넘침 최적이니까요. 넘침 최적 H가 되는 거죠. H 이꼬르는
10분의 3.5는 그대로 두고요. V0 최적을 구해봅시다. V0 최적 곱하기 4분의 파이 D 자성 H가 V0 최적은 여기까지 최적이죠. 라지 H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다. 그래서 H와 라지 H 사이에 관계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H는 10분의 7 이거를 풀면은 스몰 H 고르는 10분의 7 라지 H가 나와요. 뭐 이놈 없애버리면 되죠. 이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H에서 2분의 1 이쪽으로 넘기면은 2가 되니까 10분의 7이 되네요. 10분의 7 라지 H. 스몰 H는 10분의 7 라지 H가 나옵니다. 스몰 H는 10분의 7 라지 H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구해야죠. 요게 뭐다? 탄젠트 세타죠. 이게 이번에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1시, 2시, 3식에서는 탄젠트 세타는, 3식에서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이것분의 이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최적 단위로 하지 말고 그냥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D분의 스몰 h. 탄젠트 D분의 스몰 h. 스몰 h는 10분의 7이니까요. 스몰 h는 0.7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0.7 h, 10분의 7, 0.7 h. 라지 D는 1.2 h라고 했어요. 라지 D는 1.2 h. 따라서 1.2분의 0.7이 돼가지고 탄젠트 세타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0.583이래. 0.583인데 0.583인데 0.583은 G분의 A 값으로 나온 거예요. G분의 A로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끝났죠? 0.583이 뭐다? G분의 A다. 583. G분의 A예요. G분의 A. 따라서 0.583G 고른 A. A는 0.583G. 이거죠.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냈지만 조금 어려운 난이도를 높여서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46번 U자 압력관에서 A와 B의 압력차는 몇 킬로파스칼인가? 킬로파스칼인가? 단 H1 250, H2는 200, H3는 600ml이고 수은의 비중은 13.6이다. 어디다 선을 그어요? 여기다 선을 그어요. 그럼 이쪽과 이쪽을 예를 들어 이걸 뭐 A, B 하면은 PA 고르는 PB로 놓고 풀면 됩니다. PA 쪽 압력을 쭉 구해 보면은 원래 A점 여기 압력이 있으니까요. 저건 PA. AB로 놓지 맙시다. 여기 CD로 맙시다. CD. 그래야 안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PC 고로 PD로 놓고 풀라는 얘기예요. 그럼 PA 시점에서 위에 있는 PA 압력이 있고요. 각각의 압력차는 몇 킬로파스칼인가요? PA 압력과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부분의 압력. P는 원래 감마 H예요. P는 감마 H이기 때문에 H3라는 높이와 여기에는 물이 들어있으니까 B 플러스 감마 W 오, H3 자 이거 뭐 같아요?
PB는 요 수온에 있는 거. PB 플러스 감마 W, 요거 물이 들어있습니다. 감마 W H1 플러스 여기 있는 거, 감마 수온이죠. HG, 예, 높이가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H2.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를 묻고 있어? A와 B의 압력차. PA-P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보내고요. 그러면은, 감마 W H1 마이너스, 요 감마도 이쪽으로 넘어오죠? H1 H3. 그죠? 감마 W. 요 공통유수를 묶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감마 HG H2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감마 W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감마 W는, 비중이 압력차는 몇 킬로 파스칼인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감마 W 이거는 9.8 킬로뉴턴 퍼 메타의 3성 이렇게 됩니다. 킬로 파스칼을 보면 요 킬로를 맞춰야 된 거예요. 그럼 감마 W는 9.8이에요. 따라서 9.8에다가 갈로 H1이 지금 250, H3가 PA-PB 압력 차이를 수는 이거 있다. 일대 A와 B의 압력 차는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은 저게 안 된다는 거죠. 각각에다 그냥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H1하고 H3를 빼려고 하니까 H3가 더 커요. H1보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와버리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겠네요. 전체적으로. 답 똑같이 나오네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PA-PB에서 감마 W H1-H3 그죠? 이거 일로 넘게 플러스 감마 HG H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마 W는 9.8이고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H1이 지금 H1이 250 마이너스 H3가 600 플러스 그 다음에 이 감마 HG 는 이렇게 풀어야죠. 비중 S 이꼴은 감마 W분의 감마 HG가 되겠죠. 그러면 감마 HG를 풀면 감마 HG 이꼴은 S 곱하기 감마 W가 되는 감마 HG는 S 곱하기 감마 W가 되니까 S가 얼마다? 13.6 곱하기 9.8 그래서 13.6 곱하기 9.8 그 다음에 곱하기 H2가 200ml네요. 곱하기 200. 이거 구하면 돼요. 여기 답이 마이너스 나오더라도 이 마이너스와 이게 플러스가 커지기 때문에 두 개를 똑같습니다. 이렇게 푸나 아니면 각각 푸나 똑같습니다. 자, 이걸 풀어보니까 46번을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풀 때, 이것도 미리 단위,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미리 단위. 미리 단위는 파스칼 단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얼마예요? 전부 다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미리 단위로 나오니까, 아휴. 메타 단위로 바꿉시다, 메타. 그래서 H1이 지금 250, H3가 600이라고 했으니까 0.25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6이 되고요. 이쪽은 0.2가 되겠죠? 0.2. H2는 0.2. 예,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왜?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파스칼 하면은 1kN per 메타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타 단위에 좀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계산하면은 23.232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액축의 쪽에 높이, 액축의 높이는 P는 감마 H라는 식하고 기본 액축의 높이를 설정을 해야죠. 설정하고 그 설정된 높이에서 위에 있으면 플러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47번 물 점성계수 U 이꼴은 1점. 우리가 점성계수를 뉴턴 세카퍼 메타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뉴턴 세카퍼 메타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단위 환산할 때 자주 써본 거니까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단위를 환산할 때 전체 단위 환산에 문제를 못 풉니다. 물의 점성 계수가 1.519 곱하기 12 마이너스 3kg 메타 퍼 세컨. 0.3cm이고 길이가 9m인 수평 파이프가 수평이라 그랬어요. 수평 파이프 내부를 평균 속도 0.9로 흐를 때 어떤 유동이 생기는가. 여기서는 레이놀드 수와 관계되는 그런 거죠. 레이놀드 수는 여기서 뮤분의 로 VD로 하면 되겠죠. 뮤분의 로 VD. 점성계수 뮤값이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이라고 써주고요. 밀도로가 물이라고 했으니까요. 밀도로는 1000 kg per 메타의 3성 이렇게 되죠. 1000kg per 메타. 여기서 따로 우리가 할 필요 없네. 물은 1000이라고 합시다. 다음에 로 VD 속도가 얼마인가 하면 평균 속도가 0.9라고 했습니다. 0.9 메타 per 세컨. 단위는 다 맞죠. 지름 D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직경이 로 VL이냐 로 VD냐. 로 VD로 해야 되겠죠. 0.3cm니까 100분의 0.3입니다. 100분의 0.3은 0.003이 돼요. 0.003. 네. 해가지고 구해보니까 레이놀드 수가 청류나 난류나 하는 것은 우리가 2100 구역 기준, 2100 기준으로 봐서 2100과 4000 사이냐 그 이상이냐 이걸로 따져주면 되겠죠. 풀어보니까 1777.5가 나오는데요. 1700, 이거 계산기 튕긴 됩니다. 77.5가 나오니까요. 청류죠. 2100보다가 적으니까 청류유동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대부분 답은 청류유동이 답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청류유동에 답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문제 풀어봐도 됩니다. 정상 2차원 포텐셜 유동의 속도장 U는 속도장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유체역하겠습니다. U는 마이너스 6Y고요. 속도장 V는 마이너스 X일 때 이 유동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포텐셜 유동장의 파이와 U와의 관계를 우리가 파이 U 관계를 이렇게 쓰죠. U는 dy분의 d파이로 정의하고 V는 마이너스 dx분의 d파이로 정의한다. U는 어떻게 하나? UVW가 있는데 U는 dy분의 d파이, V는 마이너스 dx분의 d파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d파이는 UDY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적분을 양쪽을 적분을 해버리면은 파이가 나오죠. 결국은 d파이 고르는 UDY라면은 양쪽을 적분하면은 이게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파이. 따라서 요거를 U를 풀면 U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요 U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y dy 인터그럴 마이너스 6y dy 따라서 마이너스 6 빠져나오고 y dy가 되죠.
풀면은 y를 적분하면은 2분의 y 자성이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6 y 자성이 됩니다. 이 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럼 뭐예요? 파이는 파이 x 플러스 파이 x 성분과 파이 y 성분의 합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파이 x 성분. 여기서는 파이 y 성분을 구했습니다. 또 하나의 파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변형시킵시다. d 파이 이코르는 마이너스 v dx 이렇게 되죠. 적분합시다. 양변을 적분을 이렇게 하면은 요게 결국은 파이가 되고요. 무슨 파이 x 성분이 되네요. 파이 x가 되고 요거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v를 적분하면 v는 마이너스 4x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가 되네요. 그래서 인터그레를 플러스 4 x dx 이렇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하고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양쪽. 2분의 4가 되니까 2분의 4 x의 자성 상수 c항.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파이 x항과 파이 y항은 x항은 2분의 4니까 2x의 자성 플러스 y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3이네요. 2x 마이너스 3 y항은 마이너스 3 y자성 플러스 상수항 c가 되게 있겠죠. 2x의 자성 마이너스 3 y자성 상수항 c 이거네요. 답이. 한 번 더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유동함수가 될 수 있는 포텐셜 속도장이라고 하면은 u하고 파이와의 관계라는 거죠. u 이꼬르는 dy분의 d파이로 하고요. v는 뭐 마이너스 dx분의 d파이입니다. 이 관계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놈을 파이에 대해서 적분해가지고 파이 x와 파이 y 성분을 다 파이 x 성분 플러스 파이 y 성분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좋죠? 2차원 직각 좌표계 xy에서의 속도장이 다음과 같은 유동이 있다. 유동장 내에 점 LL, x가 L이고 y가 L인 유속의 크기는 IJ는 각 xy 방향에 각각의 벡터를 갖는다.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L분의 U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x 대신에 L을 집어넣고 Li 또 플러스 Li가 아니고 YJ니까 LJ입니다. I가 아니고 J예요. LJ. 페이지 49번 문제죠. 49번. II네요. II. YJ도 LI네. LI도. 이렇게 보면 잘못된 거죠. J가 돼. LI, LJ.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L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약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은, 결과는 U에 마이너스 I 플러스 J 이렇게 나오네요. VXY. 그래서 U에 마이너스 I 플러스 J로 나오고.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얘기하라 그러면 요 얘기는 V좌표계와 U좌표계는 U는 뭘로 나오나? U는 UV 계통에서 U는 마이너스 U로 나올 수 있다고. UV. U는 마이너스 U로 나오고 이게 V죠. V좌표계에는 V로 나온다는 거죠.
요건 뭐로 나오고, U, ij 좌표에서 U는 뭘로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U로 나온다.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요 V 좌표계에서는 V는 V로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의 유속의 크기를 묻고 있으니까요. 절대값 벡터, 유속의 크기 V 이꼴은 루터의 마이너스 U의 자성 플러스 V의 자성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U의 자성 플러스 V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자, U의 자성, V의 자성은 마이너스 U의 자성, U의 자성, V의 자성. U의 자성, V의 자성인데 U를 다시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U로 나타낸다. U를 마이너스 U로 나타내요. U를 마이너스 U로. 잘못 얘기네요. V라는 말은 U의 자성 플러스 V의 자성인데, U라는 놈이 U가 마이너스 U로 나타내니까 U 대신에 마이너스 U를 대입하고 V 대신에 U를 대입하죠. 자, U는 마이너스 U로 나오고 V는 이게 V 좌표인데 V는 U로 나오네요. V는 U로 나옵니다. V는 U로 나옵니다. V는 U로 나와요. U. 이 마이너스 U. 마이너스 U. V는 마이너스 U. UV. 자, 그러면 이제 U 대신에 마이너스 U의 제곱, V 대신에 플러스 U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V 대신에 V가 U로 나오기 때문에 요 V 대신에 요 U를 여기다 대입하면 결국은 루트 2의 U가 되네요. 루트 2의 U가 되네요. 다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 문제가 저번에 앞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 안 풀어준 것 같아요. 그냥 안 풀어줬습니다. UV 행렬에서 뭐부터 대입해요? 유동장의 점 X 좌표가 X가 L이고 Y, L 여기다 대입하죠. 그러면은 L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U에다가 마이너스 I 플러스 J 좌표가 살아났죠. V의 결국은 XY 좌표, V의 XY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U 대신에 뭐를 집어넣고 있고 마이너스 U를 집어넣을 수 있고 V 대신에 이 U가 기준 좌표니까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U가 된다는 거죠. V 대신에 플러스 U 마이너스 U 이렇게 된다. 이게 UV는 어떻게 하면 된다요? 절대값 V 고르는 루트의 U의 자성 플러스 V의 자성인데 이 U라는 것이 결국은 마이너스 U니까 마이너스 U의 자성, V는 U니까 플러스 U의 자성 이렇게 해서 푸니까 루트 2의 U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이 이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표준 공기 중에서 속도 V로 낙하하는 구형의 작은 빗방울이 받는 항력이 FD는 3파이뮤 VD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시험에 자주 이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시험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파이뮤D라는 게. 자, 이렇게 구형의 빗방울의 항력은 뭐다? 빗방울의 항력 FD는 3파이뮤D 이걸로 시험에 나옵니다. 3파이뮤 VD. 속도 V와 지름 D라고 한다 그러면 3파이뮤 VD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 뮤는 공기의 점성계수, D는 빗방울의 지름, 정지 상태에서 빗방울의 입자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가정할 때 이 빗방울의
최대 속도, 종속도, 터미널 벨로시티는 지름 D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 또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V는 18뮤에 D의 자성 D 자성에 감마 S에 감마 L,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L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도의 개념에 감마와 D가 들어갔다는 걸 한번 봅시다. 감마라는 것은 원래 감마는 V분의 W입니다. 이때 V는 최적이에요. 최적. 그 다음에 D는 지름이니까 메타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놈은 L 최적이니까 메타 3 세제곱이니까 단위는 메타분의 W가 되면 메타분의 W. 마찰 계수가 뒤에 밑에 살아있는데 마찰 계수도 하나의 식이죠. 그러면 W의 속도 부위는 메타 퍼 세카예요. 메타 퍼 세카. 그래서 마찰 계수 뮤를 다시 또 생각해 봐야겠네요. 마찰 계수 뮤는 우리가 차원 해석할 때 뉴턴 메타 자성 퍼 세카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것도 그럼 뉴턴을 놔둡시다. 뉴턴을. 밑에가 뉴턴 메타 자성 퍼 세카는 뉴턴 메타 자성분의 세카 이렇게 해도 되죠. 이 역수를 뒤집어 가지고 여기다 곱해요. 18은 상수의 개념이니까요. 이게 이놈하고 살면은 메타 3성이 되고 뉴턴 떨어져 나가고. 메타 퍼 세카가 나올 수가 있나? 메타 퍼 세카. 잘못 푸는 것 같아요. 감마와 D와의 관계는 어때? 메타의 뉴턴이다. 그 다음에 분모가 뉴턴 곱하기 메타 자성 퍼 세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세카 퍼 메타 자성. 잠깐만요. 뭐다? 세카 퍼 메타 자성. 세카 퍼 메타 자성. 따라서 우리가 세카 퍼 메타 자성하고 뉴턴이니까, 뉴턴 세카분의 메타 자성 이렇게 되네요. 요거를 우리가 역수를 취하면은 메타는 뉴턴 세카분의 요게 분 모여 있으니까 뉴턴 세카분의 메타, 뉴턴 세카분의 메타의 자성 이렇게 됩니다. 뉴턴 떨어져 나가고 메타 맞네요. 메타 퍼 세카. 자, 어떻게 한다? 최적 부위는 18뮤분의 D 자성의 감마 S분의 감마 L이다. 여기서 우리가 감마 S와 감마 L을 구하려고 하면은 D는 빗방울의 지름이고, 그 다음에 정기석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빗방울에 이 식에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근데 공기하고, 요건 감마 L이라는 것은, 감마 L은 여기서는 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빗방울이라고 보면 되고, 감마 S는
서페이스, 공기의 점성계수라고 할 수 있는 공기의 점성계수. 예,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구형이니까 서페이스. 구형의 작은 빗방울. 그 동그란 구형의 빗방울, 요거를 갖다가 감마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감마 L은 물이죠. 감마 L은 물입니다. 물. 구형의 작은 빗방울 마이너스 물의 비중량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감마 S라든가 또는 감마 L의 기준을 잡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예요. (3파이 뮤 VD에서도 뮤는 공기의 점성계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감마 S와 감마 L을 구하려면은 감마는 최적 V분의 W라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항력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V라는 것은 이 최적의 공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쉽지 않은 식 자체는 이런 식입니다. 이 식에다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지. 50번 문제 뭐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 빨리 저게 안 되면 넘어갑시다. 지름이 10cm인 원간에서 유체가 척류로 흐를 수 있는 인계 레이놀드가 2100으로 할 때 척류로 흐를 수 있는 최대 평균 속도는 몇 메다 퍼 세카인가? 이것도 여기서 동점선 계수가 있으니까 레이놀드 수의 동점선 계수는 뮤분의 로 VD가 누분의 VD가 됩니다. 누분의 VD. 동점선 계수가 나올 때는 뮤분의 로 VD일 때는 밀도와 점선 계수를 할 때고요. 동점선 계수를 할 때 누분의 VD로 계산하면 되죠. 누라는 값이 1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메타 자성 퍼 세카니까요. 동점선 계수 메타 자성 파세카. 네? 그 다음에 속도 V는 평균 속도는 몇 메타 퍼세카. 속도 V를 구하는 거죠. V 고르는 레이놀드 수 곱하기 D분의 누가 됩니다. V는 D분의 루로 해가지고 곱하면 되겠죠. 여기서 레이놀드 수가 2100이니까요. 곱하기 지름 D는 10cm라고 했는데 여기서 몇 메타 퍼 세카인가 물었으니까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100분의 10이니까 0.1이 되고요. 동점선 계수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이렇게 됩니다. 이걸 구해보면 속도 V가 나오겠죠. 51번 문제가 되겠죠. 0.0378이 나오는데요. 0.0378이니까 3.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이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계기압이 10kPa의 공기로 채워진 탱크에서 지름이 0.02m인 수평관을 통해서 출구지름 입구지름과 출구지름이 합대 축소관이네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입구지름이 0.02인데 출구지름이 얼마다? 0.01 노즐로 이 노즐을 통과하면서 대기 상태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101kPa로 나간다. 가는 수평관이고. 이때 이 자체 계기압은 여기에서 계기압이 0.21 때 계기압이 10kPa이다. 공기 밀도는
공기로 채워진 탱크에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기 밀도로 A는 1.2 kg/m의 삼성으로 일정할 때 0.02 0.02에서 0.01로 0.02 메타인 관 내부 개의 요쪽에 개의 압력, 개 압력 몇 킬로파스칼. 이거 여러분 그 위치 에너지하고 에너지에 관한 내용이죠. 개방계에서 에너지에 관한 위치 에너지는 제로로 놓고요. MP, MV라는 에너지하고 에너지 이동, E지분의 V자성, 속도 값이죠. E지분의 V1의 자성, M1, V1 요거 집어넣고 풀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운동량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없으면은 속도, 그 다음에 위치, 압력, 감마분의 B1이에요. 감마분의 B1. 그러면은 E지분의 V2의 자성, V1의 자성에 V2의 자성 플러스 M1, M2 V2 플러스 감마는 여기서 밀도니까요. 공기 밀도를 가지니까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P2. 이걸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구할 때 여기서 뭐를 구하죠? 개 내부의 초기 압력, 초압력, P1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P1 압력.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분사 공기 밀도가 있고요. 밀도 노즐에서 대기압 나와 있고 압력 M1, V1도 질량에 관한 속도 이것도 무시해도 되겠는데요. 그럼 E지분의 V1의 자성 플러스 감마분의 P1 이코는 E지분의 V2의 자성 플러스 감마분의 P2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압력 분포가 제일 마지막 P2 압력은 나와 있죠. 101kPa이. V2 압력은 계기압을 고려해서 나중에 풀고 난 다음에 계기압 쪽을 더해줘야 되네요. 계기압을 더해줘야 돼요. P1 압력을 구하는데 P1 압력을 구해서 계기압을 더해준다. 속도의 개념은 통로 지름인 노즐로 중으로 분사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속도의 개념은 속도 V 이꼬르는 속도 V는 원래 루트 EGH로 부를 수 있는데 EGH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관 내에 높이가 없죠. 속도 V를 푸는 것은 Q는 AV죠. A1, V1 이걸로 풀고요. Q2 이꼬르는 A2, V2라는 관 내에 단면적이 있으니까 속도를 풀어내려면 유량 Q와의 관계를 따져서 풀어줍니다. 출구 지름이 있으니까 A1, A2를 구할 수 있고 공기 밀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이걸로도 볼 수 있어요. M 도트 이꼬르는 로 AV로 푸는 것도 상관없네요. 로 AV로 푸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위치 에너지 무시하고 하면은 압력수도, 위치수도, 속도수가 있는데
위치수도는 수평관이기 때문에 위치수도 무시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압력수도와 속도수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그리고 속도를 푸는 문제에서 압력은 다 나와 있으니까 압력 기준과 속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속도 기준에 속도 V를 풀면은 Q 이코는 AV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유량 Q를 푸는 방법도 문제죠. 감마 QH 유량 Q는 또 5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피토트 정학과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액주계에는 비중이 13.6이고 수은이 들어있고 액주계의 수은의 높이 차이가 20cm일 때 흐르는 물의 속도는 몇 메타 퍼 세카인가. 액주계에 흐르는, 액주계라는 말이 나오죠. 액주계의 수은의 높이 차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V는 C의 루트에 갈로, 우리가 감마 값을 기준으로 해줘. EGH. 감마로 해도 풀어도 되고, 여기서는 높이 차이고, 비중이 있으니까 비중으로 해서 구해도 된다. 원래 비중분의 수은의 비중,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속도 V는 C의 루트에 EGH에 S 대신에 뭘 지원해서 감마분의 감마 HG로 해도 되고요. 또는 로분의 로 HG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 이제 비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비중분의 수은의 비중 이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비중은 H2O 물의 비중이 되는 거죠. 이 기준 비중분의 변화 비중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면은 보정계수 0.96 써주고 루터에 EGH니까 E 곱하기 9.8에다가 곱하기 높이 H. 그 수의 높이 차이가 20이라고 했죠. 20이면은 메타 단위로 바꾸면은 100분의 20이 되니까 0.2가 되죠. 0.2. 다음에 수은에서의 물의 비중과 수은의 비중. 물의 비중은 9.8로 하면 되고요. 수은의 비중은 13.6이 되겠죠. 13.6 나와 있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이거 풀어주면은 답 나옵니다. 속도. (53번) 물의 비중을 그럼 얼마로 봐야 되느냐? 13.6이 물의 비중 9.8이면 1로 봐야 됩니다. 비중이니까. 비중. 9.8은 뭐예요? 비중량이고, 물의 비중 1이에요. 1. 잘못하면 안 됩니다. 물의 비중 1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53번. 물의 비중 1입니다. 비중량은 9.8이지만은 비중은 1입니다. 물의 비중 1로 해서 모든 걸 풀죠. 점성계수 뮤가 뉴턴 세카 퍼 메타 제곱. 이거 저 잘 알아두라고 세카 퍼 메타 제곱. 이 뉴턴 유체가 수평벽면 위를 평행하게 흐른다.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데 수평벽면 위를 평행하게 흐른다. 뉴턴 점성 수평벽면 위를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벽면의 속도는 제로지만은 이쪽 속도가 가장 빠른 거예요. 힘 F를 구하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벽면 부분에서는 여기는 제로가 되죠. 금방에서 속도 분포에서 이쪽 분포를 뭐라 해요? Y 성분이라고 하죠. 이쪽 성분은 속도 U 성분이 되죠. U와 Y 관계는 이거라고 할 때 벽면에서의 전달 응력은 몇 파스칼이냐? 타우 이코르는 U에 dy분의 du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dy분의 du를 보면은
요거죠. 요놈을 dy분의 du로 생각. 요걸 미분해 버리는 거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y에 대한 미분은 전개해서 하면은 더 쉽죠. 그냥 미분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개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150에 갈로에 0.1의 자성이니까 0.1의 자성 0.01이 됩니까? 마이너스 다음에 2 곱하기 0.2 곱하기 0.2y가 되고요. 플러스 y 자성 이렇게 됩니다. 150에.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 상수항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요놈만 미분해 주면 되겠죠. 요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0.2 하고 요거 미분하면은 플러스 2y가 되네요. 2y. 마이너스 0.2 플러스 2y 이렇게. 이 미분함수예요. dy로. 뮤값 주어져 있고 뮤값이 얼마다? 0.98. 그 다음에 dy분의 du를 풀어내니까 dy분의 du가 30이라고 했는데요. dy분의 du를 푸니까 30이다. dy로 미분해야 됩니다. dy로 미분하면 150에 이거를 전개했죠. 0.01 마이너스 0.2y 플러스 y 자성. 그러면 요거는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 150 곱하기 0.2가 돼서 마이너스 150 곱하기 0.2는 30이 되네요. 30. 150이 0.2면은 30입니다. 30. 그래서 마이너스 150 플러스 30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0에 마이너스니까요. 플러스 30이 되고 y 자성은 마이너스 플러스 30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0 y 자성. 요 놈을 우리가 미분하라는 거죠. 30y는 30이 되고 30 남고 마이너스 150y 자성은 마이너스 300y가 되네요. 300y. 30 마이너스 300y가 됩니다. 300y. 이게 뮤에 대한 미분이에요. 미분. 근데 y는 제로라고 했어요. 평면에서 y는 제로라고 했으니까 이거에서 y 고루 제로를 집어넣으면 여기 y 제로를 넣으면 이건 없어지고 30만 남죠. 평면에서는 제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y 대신에 뭘 넣는다? 30 마이너스 300y인데 y 대신에 뭘 넣는다? 제로를 넣는다. 제로를 넣으면 30만 남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된다? 3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98 곱하기 30이 돼가지고 요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미분을 하되 미분해서 그 벽면에서의 y값이 제로라는 것을 대입해 넣으면은 남는 건 30이 남으니까 앞에 있는 점성계에서 0.98 곱하기 30이 바로 답입니다. 점성 비압축성 유체가 수평 방향으로 균일하게 흘러와서 두께가 얇은 수평판 위를 흘러갈 때 브라시우스의 해석에 따라서 평판에서의 청류 경계층의 두께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상류 유속이 클수록 경계층의 두께는 상류 유속이 크면 커진다, 작아진다. 상류 쪽의 유속이 크면은 경계층 두께는 작아집니다. 유체 동점성 대수가 커지면 경계층 두께 커집니다. 동점성 대수. 그다음 평판의 상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경계층 두께는 커집니다. 나다가 답입니다. 나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상류의 유속이 크면 경계층 두께가 작아집니다. 경계층 북구대로 우리가 뭐한데 우리가 대를 갖다가 나타낼 때는 유무한대분에 유 이렇게 나타내죠. 유무한대라는 것은 외부를 말하는 거, 유는 근처를 말하는 거. 이 두께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유무한대, 멀어지는 유무한대보다가 유값이 커져야 됩니다. 유값이 커질 수 있는, 이게 속도의 개념이에요. 속도가 커질 수 있는 56번 액체 Z가 기세 수평 방향으로 분사되어 세타만큼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할 때 기세를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힘의 합력을 F라고 하면은 F2분의 파이분의 파이, F의 파이는 얼마인가? 중력과 마찰 계수는 무시한다. 원래 유량 Q는 AVZ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기 AVZ라는 식이 있고, F는 또 로QV라는 식도 있죠. 로QV라는 식. 속도 V는 루트 EGH죠. EGH로. 여기서는 기 자체가 F2분의 파이라고 하면 기시 F가 파이와 파이점, 이거는 F 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것은 F2분의 파이. 양쪽으로 이렇게 F2분의 파이분의 파이는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세타는 얼마? F 세타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것을 두 힘의 합력의 크기를 F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두 힘의 합력의 크기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합력의 크기가 F 세타예요. F 세타가 두 힘의 합력이니까요. 그 F 세타는 어떻게 돼요? 두 힘의 합력이니까. F 파이하고 2분의 파이의 두 힘의 합력이라는 수가 루트 2배가 되겠네요. 루트 2배. 요게 1이고, 요게 1이라 그러면 요건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F 세타는 루트 2배가 됩니다. 됐죠? 자, F 2분의 파이가 1이고, 여기다. 두 합력이라고 했으니까 요것과 요것의 두의 힘이 합이니까요. 1이면 합력. 그러니까 루트에 1의 자성 플러스 1의 자성은 루트 2가 되죠. 여기 1이라는 것은 F 파이 이코르는 1, 또 F 2분의 파이 이코르는 1이라는 얘기예요. 두 힘의 합력은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56번은 그래서 루트 2가 나온 거죠. 자, 그림과 같은 수문에서 A점에 힌지를 A 힌지라고 해요.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 수문을 그림과 같이 닫은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힘 F는 힘 F 이거는 얼마이냐? 몇 킬로뉴턴. 작용할 수 있는 힘들을 다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 수문의 깊이에 작용할 수 있는 힘 우리가 YP라고 하죠. YP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 YP가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은 3분의 2 지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전체의 3분의 2 지점. 그러네요. 그럼 YP는 얼마 지점? 3분의 2. 전체가 2m죠. 2의 3분의 2 지점이니까 1.33m. 요 YP는 1.33m 지점이 되겠습니다. YP가 작용.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다? 1.33m. YP가 작용. 힘 F와 YP는 방향이 반대고요. 그 다음에 2m인 지점에 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밀면은 이쪽에도 작용합니다. 이 힘에 의해서 발력은 여기도 작용하겠네요. 여기. FAB 부분도 작용합니다. FAB. 그러면은 힘의 기준은 F와 YP에 대한 힘과 FAB에 대한 힘, 이 세 개의 힘이 평형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FAB 방향, FH 방향, 이 밑에 이쪽으로 가는 것을 FH 방향이라고 합시다. 이쪽을 FH. 그러면 FH 이거는 수직 방향, horizontal 수직 방향, vertical 수직 방향. FH는
높이 방향, 수직 방향 FH, 감마 H바 A가 되죠. 감마 H바 A. 감마는 얼마예요? 9.8이고요. H바는 여기서 H바는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1이 되고 곱하기 이거는 힌지로부터 이 폭은 어떻게 된다? 2m이고 그림과 같이 연결되다. 그러면 면적 A는 저게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폭이 얼마다? 이게 2m. 이 높이가 얼마다? 이게 2m. 그죠? 이게 바로 A라는 거예요. A. 그래서 A는 바로 이 A라는 것은 2 곱하기 2가 되죠. 2 곱하기. A는 2 곱하기. 자, 그래서 수직 방향의 힘 H. 그러고 나면은 FAB 방향의 힘을 구하라. FAB 방향. 수직 방향. FAB 방향의 힘은 감마 수평이죠. 수평 방향의 힘. 감마 HA. 감마 H바예요. 감마 HA. 감마 H는 9.8 곱하기 H가 얼마죠? 2죠. 곱하기 A는 2 곱하기 2죠. 이것도. 2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요 놈을 구하니까 요 값이 이 수직 방향의 힘은 FH는 39.2 뉴턴이 나와 있고요. 킬로뉴턴이에요? 킬로뉴턴이 되나? 킬로뉴턴이 되네요. 전부 방향이 전부 다 몇 킬로뉴턴인가 보니까 킬로뉴턴이 되고 요 놈은 구하니까 곱하기 2가 되니까 78.4 두 배가 됐죠. 78.4 킬로뉴턴 이렇게 나왔어요. FH와 FAB를 구했습니다. FAB와 이 방향의 힘 F의 FH. 이제 모든 힘의 합은 제로이다에다 집어넣습니다. 모든 힘의 합은 제로이다. 시그마 모든 힘의 합은 제로이다. 모든 모멘트의 합은 제로이다. M 힌지는 제로이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P의 F의 힘부터 고려하면 여기서 F를 구하는 게 문제는 F 곱하기 얼마? 2.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만큼 모멘트가 작용하죠.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라고 봅시다. 이쪽은 여기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YP 방향은 시계 방향 이리로 가면은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FH가 얼마다? FH 좋아요. FH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FH 곱하기 마이너스 FH에다가 길이를 YP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데 FH에다가 마이너스 FH에다가 E 마이너스 YP E라는 것은 여기까지고 YP 이 그리면 여기까지 모멘트점이다. E 마이너스 YP다. 네. 힌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E 마이너스 YP 맞죠? 이렇게 가니까. 요 거리만큼의 모멘트가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FH의 E 마이너스 YP입니다. 중요하죠? E 마이너스, 여기 힌지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점으로. 그 다음에 이제 FAB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E 곱하기 FAB를 하면 되죠. FAB는 그럼 어디냐? FAB는
여기네요. 여기가 FAB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가운데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 가운데요. 수직거리는 YP가 기준이고 여기는 FAB는 가운데가 된다. 이거는 또 요렇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돌아가네요. 그럼 반시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것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여기도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FAB 곱하기 1이 됩니다. 이게 뭐야? 여기죠. 요거예요. 요 식이에요. 여기서 시그마 M 힌지는 제로란 말은 여기서부터 푼 겁니다. 아니네. 뭐 지워졌나.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F 곱하기 2가 있어요. F 곱하기 2. 어디 지워졌어? F 곱하기 2. 여기부터 해. M 힌지는, 이거 지웁시다, 이거. YP는 1.33이라는 거 알았고요. F 곱하기 2. 이거예요. F 곱하기 2. 모멘트가 여기서까지, 여기 힌지 기준 모멘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YP 기준에서 수직으로 모멘트, FAB는 이 가운데 부분에 모멘트, 이 모멘트가 제로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H 알고 있고 FAB 알고 있으니까 F값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겁니다. 결국은 EF 이코르는 FH가 여기서 얼마예요? 39.2 E 마이너스 YP가 1.33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FAB 요 마이너스 이쪽 우변으로 넘어가면 FH는 구했고요. FAB가 78.4가 되네요. 곱하기 1이니까 1이고요. 이렇게 해서 F를 구하면 되죠. F는 2분의 요거 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유체에서의 유체역학과 재료역학 두 개가 같이 합쳐진 내용이니까 어려운 문제죠. 힘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 수직으로 잡을 때는 뭐가 중심이 된다? YP 힘을 중심으로 해서 잡고요. 그 다음에 수평일 때는 가운데 중심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FAB가 되고요. YP 쪽에는 F 허리전털이고 버티컬이라고 해도 됩니다. FH라고 하면은 F 수직 방향의 힘과 FAB 방향의 힘, 하나, 둘, 세 개의 힘을 갖다가 종합적인 힘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데 이제 FH를 어떻게 구할 것이고, FH는 감마 H바 A로 해가지고 구하면 되고요. FAB는 감마 HA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감마라는 것은 무리 기점이 되니까요. 따라서 몇 킬로 뉴턴인가 모르겠으니까 9.8 곱하기 이 감마 H바는 여기서 H바는 얼마예요? 2의 중심이니까 맞네. 감마 H바. 그래서 1 곱하기 감마 AB 같은 경우는 감마 H바가 아니네요. 감마 AB는 FAB는 감마 HA라고 하는 감마 HA. 감마 H, H바. FA는 감마 H. 수평 방향은 해만 감마 HA. 이건 H바 A라고 하고요. 따라서 A는 2 곱하기 2가 되고, 이거는 9.8, H가 얼마다?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FAB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모멘트를 구한다. 그죠? FH 쪽은 모멘트가, FH는 모멘트가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1.33이고, 그럼 여기 전체 거리가, 이 거리가 2니까 요 거리를 구해가지고 모멘트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힌지 포인트니까. 그래서
E-1.33을 해서 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점을 잡고요. 이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점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모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힘 F를 구하는 것이다. 됐죠? 어려운 문제인데 상당히 문제가 심도가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적응이 가능합니다. 관내의 부차적 손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부차적 손실에 대한 수두는 손실 계수의 속도 수두를 곱해서 계산한다. 부차적 손실. 부차적 손실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부차적 손실에 들어가는 입구 쪽을 K1, 나가는 쪽을 K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부차적 손실은 달시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E지분의 V자성이라는 거, E지분의 V자성. L분의 D. F. 이렇게 나오죠. K1 플러스 F에 L분의 D 플러스 K2 이러면 전체 묶어서 E지분의 V자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차적 손실에 대한 손실 H.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왔는데 가난 중 설명 중 틀리는 것을 물었어요. 58번. 부차적 손실에 대한 수두는 손실 계수의 속도 수두를 곱해서 손실 계수에다가 이런 계수들이죠. 속소 수두, E지분의 V자성을 곱해서 계산한다. 부차적 손실은 배관 요소에서 발생한다. 배관 요소에서 발생하죠. 배관의 큰 관과 작은 관 사이에서. 배관의 크기 변화가 심하면 배관 요소의 부차적 손실도 그만큼 커진다. 맞죠? 일반적으로 짧은 배관에서 부차적 손실은 마찰 손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짧은 관에서 부차적 손실은 마찰 손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관이 짧으면 부차적 손실이 작다? 결국은 관이 짧다는 얘기는 L분의 D. D가 크다는 거죠. D가 크다. D가 크니까 부차적 손실이 커지는 거죠. 짧은 관. L이 작아지고 D분의 L이 아니에요. L분의 D죠. L분의 D. L분의 D에서 이건 부차적 손실은 짧은 배관에서는 L이 짧으면 여기 L이 작아지면은 상대적으로 D가 커지니까 부차적 손실이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커진다. 작다. 배관 부차적 손실은 커진다. 공기 중에 20m/s로 움직이는 소형 비행선의 항력을 구하려고 4분의 1 축속의 모형을 물속에 실험하려고 하는 상사기관이죠. 모형의 속도는 얼마이냐. 물과 공기에서의 각각의 밀도와 점성 계수가 나와 있는데요. 밀도와 점성은 레이놀드 수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레이놀드 수는 뮤분의 로 V D인데요. 여기서는 로 V L을 해야 됩니까? 속도는 얼마이냐? 물과 공기의 밀도와 점성 계수. 공기 중에 20m/s로 달리고 있다. 비행선의 항력을 구하려고 4분의 1 축적 모형을 만들었다. 근데 모형 대 실제를 갖다가 로브 D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점성 계수. D의 의미는 여기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속에 실험하러 간다. 모형 속의 속도는 얼마이냐? 공기 중을 20m 소형 비행선이니까 로브 L로 하는 게 좋겠네요. 뮤분의 로브 L. 뮤분의 로브 L. 따라서 뮤분의 로브 L에다가 모형과 뮤분의 로브 L 프랙티스 실제를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여기서 속도를 구하면 되죠. 근데 모형의 속도니까 MV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MV를 구하라.
여기다 M자를 이제 다 붙인 거예요. 뮤, M, 뭐, 로, M, VM, LM, 뮤, P, 로, P, VP, LP,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VM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VM 이코르는 이걸 이항을 하게 되면은 로 M분의 로 P가 되죠. 프랙티컬. 그 다음에 LM도 마찬가지예요. LM분의 LP가 될 겁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뮤M은 위로 올라가고 뮤M, 뮤P. 뮤M 곱하기 뮤P. 이렇게 되네요. 그죠? 뮤M, 뮤P. 로 M, 아니죠. 로 M, VM, LM. 로 P, VP입니다. VP. LP. VM을 구하려면은 VP는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죠. 곱하기. 로와 L은 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 뮤가 넘어가면은 뮤 P분의 뮤 M 이렇게 되네요. 뮤 P분의 곱하기 VP 이렇게 나옵니다. VP. 이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로 M분의 로 P. 물과 공기에 대한 건데 점성계수. VP는 얼마인가 봅시다. VP는 여기서 VP는 20m/s로 움직이는 소형이라고 했어요. VP. 소형 비행선의 항력이라고 했습니다. VP 20m/s. 20이죠? VP 20. 곱하기 20 곱하기 로 M분의 로 P는 물과 공기니까요. 이게 공기 쪽은 물속에서 시험하는 것은 프랙티컬, 실제 P. 공기 1분의 1000이 되네요. 1분의 1000. 밀도는 1분의 1000. 그죠? 공기 밀도 M분의 로 M분의 1분의 1000. 곱하기. 자, 밀도. 그 다음에 로 M, 로 P. LMLP. LMLP는 4분의 1이라 그랬죠. 4분의 1. LMLP가 LMLP 4분의 1 축적이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4일이 되죠. 4일. LP가 4고 LM이 1이 되죠. 맞아요. 이제 남은 거는 뮤 P분의 뮤 M이 남았네요. 뮤 P분의 뮤 M. 점성계수 뮤 P가 1.8 곱하기 뮤 P가 뮤 P분의 뮤 M.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분의 1. 뮤 P분의 뮤 M이 되는데 뮤 P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00분의 1. 1분의 1000. 안 되네요. 자, 20 곱하기 로 M분의 로 P. 공기가 P가 됩니다. 공기가 P가 되고 물이 M이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실험하는 모형을 물속이니까 모형은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실제가 공기예요. P.
그래서 20 곱하기 뭐부터? 뮤p분의 뮤m을 먼저 하면 뮤p가 좋아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뮤p분의 뮤m 물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곱하기 이제 남은 게 뭐 남았어요? 뮤 남았으니까 길이 남았고요. 로m분의 로p 점성계수 밀도 점성계수 했고요. 밀도 로m분의 로p 1000분의 1이네요. 1000분의 1 로m이 물 로p가 공기 1000분의 1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속도가 남아요. 로m분의 로p가 남아요. L이 남았네. L도 남았네. Lm분의 LP LM이 항력을 소형 비행선의 항력을 구하려고 한다. 4분의 1 축적의 모형을 물속에서 실험하려고 한다. 물속에서 실험하는 거죠. 모형. 4분의 1 축적해서 모형. 그러면은 LP가 프랙티컬이 4인데 LM은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곱해가지고 구해보면은 9m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내용을 잘 보고 풀어야 되겠죠. 어느 게 모형이고 어느 게 실제인지를 잘 봐야 돼요. 물이 모형인지 공기가 실제인지 공기가 실제인지 공기가 모형인지 물이 그래서 모형을 물 속에서 시험해요. 그럼 물은 바로 모형이고요. 공기가 실제예요. 그러니까 M과 P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풀어나가야 되겠죠. 4분의 1 축적이라고 했고 지름이 8mm인 물방울의 내부 압력은 몇 파스칼인가요? 자, 물방울의 압력 문제도 물방울은 시그마 이꼴은 4분의 PD가 되고요. 이게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비눗방울도 있죠. 비눗방울의 시그마는 2분의 PD입니다. 2분의 PD. 이거 알아둬야 돼요. 물방울은 뭐다? 4분의 PD. 따라서 4분의 PD니까 4분의 압력, 내부 압력은 몇 파스칼인가? 지름과 내부 압력을, 물방울의 내부 압력을 보면 표면 장력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시그마가 표면 장력 기준이니까요. 압력 P 이꼴은 D분의 4 시그마 되겠네요. D분의 4 시그마. 따라서 지름 D가 8mm니까 여기서 단위는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표면 장력 단위로 보니까 메타가 있어요. 또 파스칼이라고 하면 바로 뉴턴 퍼 메타 제곱이니까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8은 1000분의 8이 되니까 0.008이 됩니까? 네. D분의 4 곱하기 시그마 표면 장력 0.0755가 돼요. 이렇게 해서 힘 P를 구하면 돼요. 압력 P를 구하면 되겠죠. 예. 답이 37.5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체역학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계재료와 유압기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